네, 이번 시간에는 관동대 지진 1년 전에 일어났던 1922년의 나카츠카와 조선인 노동자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사건을 다룬 일본의 신문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시나노가와라는 강 이름인데요. 시나노가와에 둥둥 떠내려오는 조선인의 학살 시체, 그리고 작은 제목들을 보시면 도망가면은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사체가 산속에서 부패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제를 보시면 사람 몸에 큰 돌을 달아서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였다.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아일보 한국의 신문입니다. 아까 보신 일본의 신문이 7월 말이고 바로 사흘 뒤인가요? 동아일보에 일본에서 조선인 대학살, 보라 이 잔인무도한 창극을, 그러니까 이 조선인과 학살이 이 세트로 신문지상에 오르기 시작한 아마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1922년 일본의 니가타현이라는 곳에 나카츠카와 강 이름입니다. 상류에 8개년 계획으로 건설 중이었던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약 600여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든 중노동과 폭력 등으로 인해서 적어도 12명이 아까 신문지상에서 봤듯이 학살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학살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찾지 못했고요. 학대치사 또는 중상이라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살이라는 단어를 일본 신문이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굉장히 중노동이고 힘든 작업을 했고 폭력적인 노동 환경이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민족차별과 이때도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인 노동자들은요, 이미 일본에 건너와서 이 동네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 8개년 계획이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도 했었고, 이 회사가 직접 조선으로 건너가서 노동자들을 모집해서 계약을 맺고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 모집 단계에서 일본인 노동자들에게는 하지 않는 각종 의무 조항들을 부과해서 데리고 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오면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무리 싫거나 아프거나 뭐가 됐던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라든가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 노동자들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것들을 부과를 한다던가, 그리고 실제로 노동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산이래요. 큰 산에 구멍을 뚫고 뭐 하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작업이었나 봅니다. 가장 위험하고 꺼리는 현장 작업을 조선인들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감옥방, 그러니까 교도소죠. 감옥하고 그냥 집에 있는 방을 결합한 용어인데, 이거는 조선인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산간 오지에 있던 탄광, 광산, 대규모 공사 현장, 이 일본에는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노동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도망을 가는 거. 여기 못 견디겠다. 내가 돈 안 받고 말지 나가겠다라는 사람이 많으니 노동자들의 도망을 막기 위해서 감금형 노동자 합숙소를 만든 거예요. 그게 감옥방입니다. 일본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일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쉬면은 군대 내무반처럼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거했는데 밖에서 문을 잠급니다.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요.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기거를 했고, 그리고 특히나 조선인 노동자들은 도망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회사가 폭력적 감시 체제를 도입해서 결사대라는 이름의 뭐라고 해야 되지? 도망간 노동자 체포조? 를 만들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주 잔인한 린치를 한다거나 했는데요. 이 결사대는 회사가 만든 조직이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회사와 결탁한 현지 경찰조차도 여기에 협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조선인에 대해서 좀 알고 조선말을 좀 하는 순사, 당시에 말단 경찰들을 일부러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3.1운동이나 그 전에 조선에서 헌병이나 경찰로 일한 적이 있는 경험을 갖고 나는 좀 해봤어. 조선인 좀 잡아봤지 하는 경험을 가지는 일본인 순사들을 일부러 고용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회사가 조직한 결사대,
체포조가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도망을 가면 데리고 잡아와서 굉장히 심한 폭력을 가하거나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아일보에서 특파원을 보내서 거기 현지 조사를 하면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당시 경성일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어용신문 일본어 버전의 신문입니다. 매일신보와 자매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도 워낙에 이게 일본 신문에 실리고 대서특필되니까 그 경성일보에서도 현지 특파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 가서 좀 조사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와라. 그런데 이 특파원의 그 현지에 보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라는 거는 학살은 없었다라는 것과 내선 융화, 여기서 말하는 내는 일본, 선은 조선, 일본과 조선은 사이좋게 융화롭게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슬로건을 당시 조선총독부가 내걸고 있었는데, 이런 학살 어쩌고 하는 것들이 막 회자가 되면 방해가 되니까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학살을 부정하는 그런 자료, 그런 취재를 해와라 라고 하면서 파견을 보낸 거죠. 그래서 경성일보에서 보낸 특파원은 일본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들어가서 현지 조사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었죠. 조선인들이 들어가서 현지 조사를 하더라도 조선인 노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회사 사람들이라던가 현지 경찰이라던가 일본인 주민, 일본인 노동자들은 응해주지 않아요.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밖에 모르고, 이 일본인 특파원은 반대였겠죠. 조선인 노동자들이 아닌 일본인 현지 주민, 노동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이 경성일보에 6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 연재가 됩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이 마을 주민들은 옛날부터 신성시 하던 산이 발전소 짓는다고 막 맨날 공사하고 큰 구멍 뚫고 이러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고 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해소하는 그 탈출구를 조선인 노동자들한테 돌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조선인 노동자들은 여자를 보면은 강간을 한다, 아이들까지 죽인다, 심지어 3살짜리 아이를 죽여서 피를 빨아먹었대요 라는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기사에. 라던가 술만 마시면은 마을 사람들을 폭행하고 마을을 막 활보하고 다니고 이상한 독립운동이라고 딱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상한 사상이 현혹되어서 자기들이 학대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거망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그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인식인 거예요. 그 상간 오지에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인 조선인 노동자들이 몇백 명 단위로 들어왔으니 뭔가 약간 이질적이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조선인 노동자 탓으로 돌리면서 그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 이 일본인 특파원은 이것들이 다 거짓임을 알아요. 아는데 이거는 거짓이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거를 교묘하게 기사에서 쓰지 않고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강의에서 그 불령선인과 레이피스트 신화라는 거를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전됩니다. 이질적인 존재인 조선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강간을 해요, 죽여요, 막 고성방가에 음주 막 이러고 폭행해요 하는 거는 가해자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여자들이 혼자 걷지도 못하고 하는 현지 주민들이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 사건 때 일반 주민들이 조선인 노동자를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큰 구조상으로 봤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전된 거는 맞고, 이러면서 마을 주민들, 남성들이 내가 조선인 누구누구를 몇 명 죽였잖아 라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허세를 부린다? 그래서 나쁜 조선인들에게 내가 보복을 했다, 복수를 했다 라면서 기뻐하고, 또 마을 주민들은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옆마을 인근 지역에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니까 조선인들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경하고 서울에 있던 조선인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현지 조사를 하지만 방해로 제대로 조사는 하지 못했고, 그래도 조사한 것을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 집회를 가진다던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당국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니까 알겠다, 노동 착취와 열악한 노동 환경은 어떻게 개선을 해보겠다. 하지만 학살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들이 들어가서 현지 조사를 했던 거를 같이 공유하는 집회를 열었더니 3천여 명이 모였다고 해요. 도쿄에서 열었더니. 그 3천여 명은 조선에 있는 학생과 노동자가 다 모여도 3천 명이 안 돼요. 라는 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 노동자 또는 사회운동가, 뭐 후세타 츠지와 같은 그런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까지 다 모였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실제로 기록도 남아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촉진이 되면서 한일 노동자 연대도 촉진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노동자 또는 노동운동가들의 연대가 시작된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이 학살 사건은 어디까지나 조선의 문제인 거예요. 민족의 문제고 식민지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면 일본인 노동운동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거는 노동의 문제인 거고 노동 착취의 문제고 자본주의의 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이 중점을 두는지가 완전히 갈리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연대를 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다른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23년 관동대지 지진의 조선인 학살이 있기 바로 1년 전입니다. 정말. 그런데 동경이란 수도권이 아니라 산간오지에서 벌어졌던 일이긴 합니다만 바로 1년 전이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관동대지 지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